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합하면 범야권 192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민심은 정권 심판을 택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여당 4석, 여당 2석을 얻어서 전국 상황과는 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번 총선으로 인한 전국과 울산의 변화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종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그리고 배은주 UBC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선거 다음 날 그 개표 방송 보신다고 잠 못 주무셨죠? 네, 네, 아직도 약간 졸리는 그런. 그러게요. 끝까지 알 수 없는 것도 많았고요. 참 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뭐 예측을 하시는 분들 지배적이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전국과 울산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는 선거 전 대체적인 예상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보다 민주당이 지역구 몇 석을 좀 덜 얻었고 국민의힘은 몇 석을 더 얻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예상 그리고 구체적인 의석 수까지 선거 전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와서 저도 그렇고 모두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출구조사 예상은 좀 크게 빗나간 그런 면이 있고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제 최악의 결과는 피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울산은 네, 그 결과 울산 역시 결과는 뭐 예상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내용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보다 훨씬 선전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갑, 울주는 경합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북구는 반대로 지금 당선자와 이제 국민의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동구는 아예 처음부터 예상 자체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일단 울산은 내용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선전했다. 민주당이 예상보다 고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걸 좀 보자면요. 이 민주 진보 진영이 야당으로서 총선에서 과반으로 승리한 적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집권 여당이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심리가 사실 많이 작용하는데 이번 선거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네.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왜 참패를 했다고 보십니까? 뭐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실정?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불통 리더십. 이것이 뭐 국민의힘이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뭐 냉정히 말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도 잘못한 게 많지만 워낙 상대방 국민의힘이 더 많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으로 승리한 것이 이번 선거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은 분명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출구조사 결과와 좀 다른 곳들도 있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 19곳이 바뀌었거든요. 뭐 아까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사실은 또 최종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대체로 예측된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고 어떤 이유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네, 그 출구조사 예측이 조금 빗나갔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뭐 이것은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조사 방법이나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냥 내 짐작으로는 어떤 조사에서 소위 샤이 자신의 그 성향이나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는 예. 그 다른 답을 하거나 응답에 특히 보수층에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정당들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 부분들은 다음 선거에 분명히 확실히 어떻게 좀 점검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샤이 보수, 네. 샤이 진보 이런 네. 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자, 배 기자, 지난 총선은 이제 21대는 5대1 구도, 이제 22대 결과는 4대2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목할 점이 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수가 5석에서 4석으로 한 석 줄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울산은 전국의 판세와는 약간은 다르게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전국에서는 이제 범야권이 정권 심판론 돌풍이 워낙 불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야권이 압승을 차지했는데 울산은 그래도 그 정권 심판 바람이 다소 미미해서 여야 4대2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22대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7%로 나타났고 울산은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사실 사전 투표율 나올 때 사람들이 야 이번 선거 70% 넘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울산만 놓고 보면 근소한 차이로 투표율이 좀 떨어진 건데요. 어떤 원인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본 투표율을 놓고 비교하면은 4년 전 울산은 투표율이 전국 1위를 차지했어요. 68.6%로 전국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평균에 못 미치면서 전국 7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울산이 큰 보수 텃밭의 표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게 결국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에는 이제 동기가 필요한데 지난 선거에서는 그 동기가 뭐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혹,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고 근데 이번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정권 심판 여론이 강력히 작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좀 더 투표에 적극적이고 또 현 정부 지지층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거죠. 그래서 중도 성향 중에서는 이제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다소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같이 심판 여론이 강한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들이 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울산 투표율이 전국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보통 TK가 투표율 진짜 높은데 이번에 좀 낮았더라고요. 배 기자 이야기한 그런 거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전 투표율 생각하면 높은 사전 투표율 생각하면 이제 본 투표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투표율이 70%를 넘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전국 의석수를 보면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국민의힘 108석. 자, 울산은 이제 4대2, 여당 4석, 야당 2석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원내 일당으로 22대 의회 권력은 물론 전국 주도권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향후 좀 전국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십니까? 네.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소위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이제 100석은 지켜냈는데, 근데 뭐 어제 오늘 이제 방송 그리고 이제 정치평론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뭐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뭐 정치적 내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준하는 정치적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선결 특히 대통령과 여당으로서 선결 과제가 일단 대통령이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 해명을 해야 될 것 예. 같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는 이번 이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이제 국정 운영의 일정 부분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주어야 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봐서는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질 않아서. 네, 그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3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긴 기간인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저도 문제다, 걱정이라고 말한 이유는 상황은 똑같은데 지난 21대와 상황은 똑같은데 갈등은 더 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걱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전국 의석수의 비율 보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고 제3지대 영향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비례 의석으로만으로 지금 원내 3당이 됐어요. 이것도 이번 총선에서 처음 있는 일 같은데 창당 한 달 만에 12석이죠. 예, 12석을 가져간다라는 건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돌풍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이런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랬죠. 네. 근데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정권 심판, 이제 검찰 독재 종식, 이 구호 하나로 그리고 이 구호가 이제 국민의 정서와 아주 딱 맞아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지금과 같은 돌풍과 이제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냐? 뭐 그건 원론적으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한다고 하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어떤 탄핵, 심판 여기에 너무 몰두를 하게 되면 여론이 약간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엿한 이제 10여 석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되었으니까 차별화되고 신선한 어떤 정책과 이념을 이제 만들어 가야 조국당이 조국혁신당이 네, 이번 선거의 성공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가 이제 원내 입성을 했습니다. 자, 배은주 기자, 총선 당일 진짜 격전지가 있었어요. 동구. 저희도 개표 방송했습니다만 정말 끝까지 새벽까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보면서.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격전지를 이재명, 한동훈 위원장이 2번씩 다녀간 곳을 격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는 남구 갑과 을을 걸친 수암시장을 2번 왔다 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구 전통시장이랑 일산지 해수욕장 이렇게 2번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각 당의 리더가 정말 총력 유세를 펼쳤거든요. 남구는 이재명 대표가 원한 그림이 안 나왔죠. 하지만 남구의 국힘과 민주당 격차가 4년 전보다 줄었다는 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김기현, 박성진의 리턴 매치였잖아요. 4년 전에는 15,300표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9,800표 차이.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6%포인트가 줄었거든요. 이게 뭐 이유는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2번이나 다녀간 효과를 어느 정도 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동구도 한동훈 위원장이 원하던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568표 차. 정말 불과 0.68%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잖아요. 이게 전국 최소표 차인가 찾아봤더니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동당 이장우 후보가 8.9%, 민주당 노동당 더하면은 야권 54%가 넘거든요. 4년 전과 비교하면 당시 이제 진보당 김종은, 민주당 김태선 표를 합해서 58%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과 격차를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구는 이게 한동훈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구는 현 동구청장인 김종훈
지지도가 워낙 높은 특징도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력 유세를 펼쳤지만 진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미미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저희 얘기할 때 출구조사 결과하고 최종 결과하고 다른 곳이 19곳이라고 했잖아요. 재밌는 게 나머지 17곳이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했다가 국민의힘이 역전한 곳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역전한 유일한 한 곳이 울산 동구였습니다. 500 아까 몇 표 차라고요? 568표. 예, 568표. 예, 그렇군요. 어쨌든 동구 선거 결과, 개표 결과 보시면서 야, 이거 단일화가 또 불발되면서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지는구나 이렇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동구와 북구 역시나 뭐 단일화 선거 전에 큰 이슈였죠. 네, 예. 맞습니다. 지난 출연 때 교수님께서도 단일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북구는 이 단일화의 중요성을 예측하고 단일화를 잃었고 동구는 민주당이 이제 약간 단일화를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덜 적극적이지 않았나. 결과를 보면은 동구는 대역전극이 일어났잖아요. 출구조사에서는 김태선 후보가 3%포인트 차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막을 보면 김태선 후보가 여러 차례 단일화를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당 이장 후보가 오히려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노동당 이장 후보가 전국에서 유일한 노동당 후보이고 또 민주노총 후보로서 아마 단일화 결단을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동당 이장 후보가 8.9%표, 표수로는 7,465표.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렸다면은 아마 김태선 후보가 좀 더 수월하게 승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단일화 성사하냐 못하냐 이게 동구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큰 거거든요. 예. 4년 전에도 단일화 실패로 3자 구도 설정 끝에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1위를 했었죠. 그때 전국 최저 득표율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단일화 여부가 중요하고 또 북구는 단일화 정말 진통이 컸습니다. 중앙당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서 사실 이상원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이상원 후보가 30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결국 단일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결국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포인트 이상 누르고 윤종호 후보가 쾌승을 했죠. 그래서 단일화가 동북구에서는 정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난번 출연 때도 진짜 단일화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울산 주민들이 단일화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북구도 그렇고 동구도 거의 뭐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테니까. 예.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단일화 없이 결과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었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울산 북구 동구에서 야권 후보가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마 누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로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재미났던 게 있어요. 저희가 개표 방송을 좀 새벽까지 했는데 동구 권명호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권명호 후보는 패배를 인지하고 철수했다. 캠프에서 철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막 저희 쪽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이거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아마 이게 사전투표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지지 정당별 투표 방식 어떤 걸 선호하는지 SBS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본투표를 선호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사전투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사전투표함이 점점 더 열리면서 이제 개표장 안에는 벌써 승패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이제 권명호 후보 측이 좀 철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백 표 차이를 미리 예상을 하고 철수했다고 하는 건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실제로 이번 유튜브 어떤 채널에서는 개표소 나가 있는 참관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개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관위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한두 시간 일찍 그런 식으로 또 선거 방송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남구갑으로 가볼게요. 정치 신인이 처음으로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김상욱 후보가 예상은 접전일 것 같다라는 예측이 좀 많았는데 초반부터 넉넉히 앞서 나가더라고요.
네, 뭐 선거 전 예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 저도 이제 주변에서 1,000표, 심지어는 몇백 표 차이로 아마 결과가 바뀔 거다. 이런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차이가 제법 났고요. 이 이유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울산의 이제 남구 네, 비롯해서 중구 울주군까지 포함해서 역시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강력한 보수층의 지지 기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상대방인 민주당 후보 전은수 후보가 너무 전국적인 정치 바람에만 기대고 선거를 했던 그러한 전략상의 착오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계였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울주군 서범수 후보는 개표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당선이 유력시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좀 조용한 분위기였다 뭐 이런 게 감지되더라고요. 예, 좀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네. 울주군의 경우는 범서읍의 표를 가장 마지막에 개표했다고 해요. 범서표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서범수 후보 측에서는 마지막까지 확신을 좀 못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선 세레머니도 새벽 1시가 넘어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당선 세레머니를 한 것은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서범수 후보의 형인 서병수 후보가 낙선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축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상욱 당선인 제외하고는 뭐 재선 이상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네. 어제 뭐 저희가 선거 그 개표 날 저희가 연결을 해봤을 때도 분위기가 개인의 승리는 있었지만 뭐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좀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더라고요. 뭐 전체적인 상황이 당의 패배 때문인지 그랬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좀 해야 하는데요. 교수님, 뭐 김상욱 당선인 같은 젊은 정치 신인도 나왔고 5선에 성공한 관록의 정치인도 있고 이번에 당선된 우리 후보자 당선인들에게 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남구 갑 이번에 정치 신인 김상욱 변호사가 당선이 되었는데 뭐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김상욱 당선자는 사실 주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말 그대로 정치 신인입니다. 네, 국민 추천제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이 뭔가를 이제 좀 보여줘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소속 정당 국민의힘이 크게 힘을 잃었고 쟁쟁한 정치인들이 옆에 있어서 이 젊은 정치 신인이 주눅들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우리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큰 선거는 참 묘합니다. 뭐 300석의 국회의원 자리가 있는데 저마다 결과는 달랐죠. 그러나 그 공통된 의미, 공통된 메시지는 국민들이 분명히 정치권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 생각, 우리 배 기자 생각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시사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야당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였다고 하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결과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책임을 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임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대통령, 정부,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예상보다 이제 몇 석을 더 얻었다, 100석을 넘겼다 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또 심지어는 이번 선거를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제발 그 말이 진심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막 국민의 더 매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뭐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참 놀라운 이야기네요. 예. 자, 배 기자, 어떤 생각했어요? 뭐 정치권 쭉 취재하면서 이번 선거. 네, 저도 이번 선거 계속 취재하면서 재밌게 결과를 봤는데요. 예. 선거 결과는 결국 주권자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 결과를 두고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정치권에서 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 정말 잘못하고 있다. 물론 탄핵 저지선을 넘지 않아서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좀 심판해야 된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권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선 성공한 김기현 후보도 전 당대표로서 이제 당선 입장문에서 반성하고 뼈를 깎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이 되고 또 하나 그 국민의힘 현역 3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현역 울산시장과 함께 좀 지역 발전을 합을 맞춰서 좀 해달라 이런 유권자들의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와 바람도 좀 그 당선인들이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선 교수님, 배 기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언제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아야 할 텐데요. 승리한 정당도 패배한 정당도 국민을 위해 진정 협치하는 모습 22대 때 꼭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시사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